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등 34개 여론조사 회사가 소속된 한국조사협회가 앞으로 정치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자동응답 서비스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조사원이 진행하는 전화면접조사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제 밖에 어떤 자구책들이 나왔는지 알아보고 과연 효과는 있을지 심층 분석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입니다. 자, 올해 4월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의원이 이른바 여론조사 규제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도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해 선관위 등록 업체만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었고, 또한 개정안은 여론조사 응답률이 5% 미만인 조사에 대해선 공표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장 의원이 낸 개정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과잉 규제 우려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런 반대 의견에 따라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심사가 시작됐지만 계류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친명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 의견을 준용해 입법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안 이것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 소식은 없었는데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등 34개 국내 여론조사 업체가 회원인 한국조사협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구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선언적 성격이었는데요. 일단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앞으로 정치 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자동응답 서비스, 즉 ARS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조사원이 진행하는 전화면접조사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나 기계음을 통해 조사한 ARS를 과학적인 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이고요. 또한 소수점 이하 조사 결과는 더 이상 쓰지 않고 반올림의 정수로만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0.5%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전주 대비 0.3%포인트 올랐다 등 통계학적으로는 별 의미 없는 오차범위 안의 변화인데도 정확한 수치인 듯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해석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듯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국 단위 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그리고 전화번호 임의 걸기 방식 조사에선 최소 7% 이상 응답률을 달성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일단 지난 4월 장제원 의원이 낸 개정안의 5%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조사협회는 그 실행 방안으로 부재중 통화 중인 대상자에게도 최소 3차례 이상 재접촉해 최초 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큰 틀에서의 조사 방식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전화조사 방식이 있고 흔히 기계음이 들리는 ARS 조사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돈이겠죠. 전화 면접원 조사가 수천만 원이 드는데 비해 ARS 조사는 수백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중앙선관위사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90여 개 중 대부분이 돈이 적게 드는 ARS 조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른바 통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통상 ARS 방식은 보수 민심을, 전화 면접은 진보 표심을 반영한다는 통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예로 지난 대선 때 ARS 방식 조사에선 윤석열 45%, 이재명 43.2%로 윤석열 후보가 1.8%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하지만 전화 면접 조사에선 이재명 43.8%, 윤석열 36.1%로 이재명 당시 후보가 7.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기관이 같은 날 실시했는데 조사 방식에 따라 이재명, 윤석열 후보 차이가 10% 가까이 난 것이지요.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도대체
뭐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원인을 살펴보니 실제 ARS에서는 보수 응답자가 많았고 전화 면접은 진보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통설이 데이터로 확인되는 셈인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더 정확하느냐 이 점이겠죠. 통상 ARS는 적극적 지지층 응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져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투표는 ARS 응답자처럼 적극적 지지층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선거 결과에 근접할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화 면접에 비해 ARS 조사는 사람이 아닌 기계음이 들리기 때문에 응답률이 1%가 안 되는 것이 수두룩하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2017년 중앙선거 여심위가 직접 나서 대선이 끝난 후 여론조사 결과들을 비교 분석했으나 어느 방법이 더 정확한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응답률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미국 등에서도 여론조사 피로감의 응답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법정 응답률을 못 박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응답률 5%라는 기준점을 제시했지만 과잉 규제라는 반발이 나왔듯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여론조사 업체들이 스스로 전화 면접 응답률 최소 10%를 넘기겠다고 선언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로 이를 제어하는 어떤 법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선언을 여론조사 업체들이 지켜나갈지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 접촉률, 응답률을 만족하지 못하면 공표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할 경우 허술한 조사를 많이 퇴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업계와 학계의 전망이 줄을 이뤘던 만큼 이런 자구책들은 좀 높이 살만하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듯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론조사 업체들이 발표한 나름의 자구책 내지 선언적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여론조사 회사들이 먼저 나서 이런 자구책들을 내놓을 정도로 우리나라 정치선거 여론조사는 정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 또한 간혹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에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나는 이런 여론조사 안 믿는다, 조작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상이 그렇죠. 특히 어떤 특정 정치인을 띄워주거나 상대 진영에 불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에 이른바 정파성이 강한 매체들이 이를 인용 보도하는 형태로 여론을 확산시키는 이런 게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특정 사안과 관련해 현재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현재 민심은 어떠한지를 수치로 확인하기 위함인데 이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여론조사를 악용해 여론을 왜곡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여심위 미등록 업체가 취임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조사를 실시해 탄핵의 공감 응답이 53%로 나오자 좌파 매체들이 윤 대통령 탄핵론 과반, 전 지역 세대에서 공감 이런 식의 기사를 퍼나르기 시작했고 이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가짜 뉴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론조사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론조사 업체들의 어떤 선언이 아니라 즉 일부 업체의 자율 규제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 이걸 법제화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강제성을 가지고 보다 엄격하게 이런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